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초튼튼반 16강이고요. 오늘 임수하고 계수론을 할 건데 시간 따라서 임수만 할 수도 있고 뭐 계수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오늘 10천간 임수론 9번째 천간 글자입니다. 자, 천간의 임수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임수하고 계수의 차이를 좀 비교를 해주자면 둘 다 수인데 임수는 수기운의 시작 전반부고 계수는 수기운의 후반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기운의 기본적 의미와 특성은 오행의 작용을 모두 마치고 다 모인 거, 한 바퀴 돌고 모인 거가 수죠. 그래서 수의 물상 자체는 산, 바다, 이곳에서 어떤 자연의 순환을 마친 물들이 모두 바다로 하나로 큰 강으로 모이고 또 이 강들은 바다로 다 모여서 다시 바다에서 하나로 다 섞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뭐 대통합 뭐 같은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천간수가 임수하고 계수가 있는데 임수를 모이는 물로 보고 계수를 활용되는 물로 봅니다. 모이는 물, 뚝을 쌓아가지고 물을 모으다. 활용되는 물, 그 물을 통해서 발전기를 돌리고 수돗물을 만들고 공업용수나 농장으로 물을 보내고 또 뭐 농지로 물을 보내서 그곳에서 농작물이 자라게끔 하고 그래서 계수는 활용되는 물, 임수는 모이는 물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마치 집에 있는 냉장고를 채우는 행위 같은 게 임수와 같은 행위인데 냉장고에 모아놓은 음식들을 모아놨다가 야 이제 꺼내서 해동 좀 하자. 해동을 하려고 꺼내놓은 거는 약간 계수적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임수를 모이는 강, 물, 바다 이런 물상으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강이나 바다로 임수를 비유를 하고 계수를 아지랭이, 구름, 수증기 또는 활용되는 물 이런 특성으로 보통은 분류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정수장에서 물들을 다 모은 다음에 거기서 추려가지고 여러 가지 거르는 작용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얻어가지고 수돗물을 공급한다라고 치면은 집수장에 물이 모여요. 이건 임수고, 자 거기서 물을 여러 번 필터로 걸러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서 이거를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수돗물로 보내요. 그래서 각각 곳곳에서 생활용수로 사용돼요. 이거는 계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임수는 모으고 저축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계수는 활용되는 측면에서 좀 더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물상으로 임수는 큰 강, 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9번째 천간. 이제부터 임수가 가지고 있는 사주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안으로 모이는 응집력. 임수라는 글자를 지지로 그대로 내리면 해수인데 지지로 내리면 해수예요. 임수하고 가장 비슷한 게 해수에 가깝습니다. 계수는 자수하고 축토하고 좀 걸쳐 있고. 근데 지지에서 해수하면은 보통 나중에 해수론 배울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수하면은 옛날 책에 쓰레기통이라고 해요. 쓰레기 처리장. 저기 고철 모이는 곳. 해수가 많으면 무슨 직업? 고철 수집상. 왜 고철 수집상? 이것저것 다 모이는 곳이니까. 음식으로 치면 잡탕밥. 왜?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여기서 좀 남은 짜투리, 저기서 좀 남은 짜투리, 여기서 남은 짜투리. 옛날에는 그 우거지탕이죠. 배추 팔고 남은 시래기 모아가지고 시래기탕, 시래기 넣고 끓인 거, 이런 거, 남은 배추 이런 거. 저 서산에 가면은 꽃게탕 비슷한 무슨 탕 이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꽃게를 넣는데 거기다가 김장하고 남은 양념을 갖다 싹 쓸어가지고 무슨 탕을 만들어요. 쉽게 말해서 쓰레기 다 모아가지고 만든 탕이죠. 뭐 이런 느낌. 임수는 모이는 물이라 그래요. 해수가 인성으로 되어 있으면 온갖 잡다한 정보를 다 주워 모으는 사람. 호신쌤이 해수월에 태어났죠. 온갖 잡다한 정보와 지식을 다 모아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죠. 그걸 갖다가 일단 해인학으로 내 목에서 일단 내 걸로 체득을 해서 그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하죠. 재성으로 검증까지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해수하고 자수의 차이는 자수는 핵심만 골라서 해수는 이것저것 다 정보를 긁어 모아서 호신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가끔 댓글을 보면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근데 핵심만 좀 말을 해주세요. 뱅뱅 돌려 말하지 말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저도 아주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할 말은 다 해야 돼. 제가 이런 느낌이죠. 다각다식 뭐 이런 식으로 정보가 수집된다. 임수는 모으는 물이다. 모이는 물이다. 세상 모든 것을 모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내사주에 임수가 있으면 이것저것 세상 모든 것을 모이게 만들 수 있는 느낌. 자, 모으고 저장하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으고 저장하고라는 느낌이 우리가 전에 배운 십천간에서 비슷한 애가 있어요. 무토나 기토. 무토나 기토도 저장 탱크다. 오행의 중화를 이룬다. 목화 금수가 공존할 수 있게끔 자신의 영역 안에서 공존한 룰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제가 기토 강의할 때 그 존익의 저기 뭡니까 그 킬러들이 모인 호텔인데 그곳에서는 살인 금지. 그래서 죽일 놈 살릴 놈들이 그 호텔에서는 멀쩡히 공존해. 같이 밥 먹어. 호텔 밖으로 나가면 막 총 쏴대고 호텔 안으로 들어오면 같이 밥 먹고 장기도 두고 체수도 두고 막 이래. 무토 안에서는 오행의 공존을 추구하는 형태가 되는데 임수라는 이 수기운은 오행의 공존이라는 거는 금은 금의 모습을 가지고 공존하고 뭐 화는 화의 모습을 가지고 공존하고 뭐 이런 식이죠. 목은 목의 모습을 가지고 공존하고. 근데 이 수라는 애는 다 하나로 녹여내요. 그래서 동화를 추구하는 형태의 동화. 이거를 음식으로 비유하자면은 이런 거죠. 돌솥밥 같은 건데 돌솥밥이 오잖아요. 그러면 돌솥밥 전문점에 가면은 이 밥에다가 잡곡하고 밤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밤도 먹을 수 있고 콩도 먹을 수 있고 뭐 잡곡도 들어있어. 그게 돌솥밥이야. 어떤 돌솥밥집에 가면 그 돌솥밥 위에다가 나물도 이렇게 얹어서 무슨 나물 돌솥밥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밥하고 밤하고 나물하고 막 섞어가지고 그러면 토의 역할이 그 밥알이죠. 밥알. 이 밥알 속에서는 이것저것 단어도 공존할 수 있어요. 우리 밥 먹을 때 밤 집어넣는 사람, 콩 집어넣는 사람, 팥 집어넣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돌솥밥이 토를 통해서 오행의 공존을 추구하는 거라면 대신 개성들을 좀 죽이죠. 맛을 섞어주고. 근데 돌솥밥 다 먹고 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고 팍팍팍 긁은 다음에 뚜껑을 덮어놓고 한 15분 있다가 먹죠. 그러면 구수한 누룽지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구수한 누룽지물은 뭐죠? 형태가 다 물로 녹아났어. 그래서 그 돌솥밥 안에 넣었던 뭐 나물, 밤, 콩, 밥의 맛들이 다 물속에 녹아나서 국물로 녹아내려서 그 물을 마시면은 아우 구수한 숭늉물이네 하면서 먹는 거죠. 이게 일종의 수의 동화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에너지는 공감, 동기감흥 능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 명리학에서 나중에 계절론, 일명 그 조후론을 설명을 할 때 그 수라는 에너지가 상징하고 있는 게 우리 뭐 이게 수가 많으면은 옛날에는 애정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것도 요즘 현대 명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주가 너무 건조하면은 정이 없다. 뭐 사주가 또 수가 너무 많으면은 또 정이 많아서 애정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죠. 이 수라는 에너지에서 왜 애정사가 많이 일어날까? 너랑 나랑 섞이니까. 너랑 나랑 섞이니까.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 서로 마음이 섞이죠, 보통 뭐. 몸도 섞나? 아유,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지워. 자, 정신이 섞이죠, 정신이. 이제 마음이 섞여요. 네 마음, 내 마음, 너 마음, 요 마음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녹아나, 이렇게. 이게 감정 동화죠, 감정 동화. 너의 감정, 나의 감정이 서로 동화되었어요. 감정 동화가 뭐야? 그게 애정이지. 그게 애정사지. 너의 일이 나의 일, 나의 일이 너의 일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형태. 그래서 이 무토하고 임수는 서로 비슷한 면이 있는데 무토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 목화 금수의 공존 상생을 유지시키는 형태고 임수라는 애는 오행 다 돌고 나서 자 이제 엑기스로 다 모이자. 그럼 수의 물상을 음식으로 비유하자면은 암흑의 진액, 뭐 암흑의 엑기스, 흑염소탕 같은 거 있죠. 옛날에 뭐 개소주탕, 뱀탕,
흑염소탕. 그게 뭐예요? 저 흑염소 푹 고아가지고 뼈까지 그냥 다 녹여가지고 그냥 다 녹여가지고 진액을 뽑아가지고 그거 팩으로 만든 게 흑염소탕. 이거 한 모금 마시면 흑염소의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뭐 이런 거죠. 비위 안 좋으신 분들은 못 먹죠. 뭐 이런 것들. 뭐 도라지에다가 뭐에다가 여러 가지 약재들을 넣어가지고 얘네들을 푹 고아가지고 만든 게 뭐야? 한약에서 많이 쓰는 탕약. 탕약이 뭡니까? 각종 약재들을 그냥 푹 고아가지고 물속에 다 녹여내버린 거잖아요. 그냥 다 걸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액을 따서 이 탕약을 드십시오. 모든 영양의 액기스를 저장해 놓은 거와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라는 에너지는 동질화를 통해서 동화시킬 수 있다. 내사주 또는 타인의 사주에서 천간에 임수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그게 어떤 십성으로 쓰이든 간에 일단은 그렇게 모든 것을 녹여내고 동화시키는 능력이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임수가 식신상관이면은 녹여내고 엑기스를 짜내는 재주가 있구나. 보는데 그게 관성이면은 얘가 속한 조직이 그렇게 잡탕이 다 모여가지고 동화된 조직이겠구나. 그게 재성이면은 이것저것 다 해서 다 모여있는 돈이겠구나. 이것이 또 정신이겠구나. 또 정신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뭔가 녹아서 다 동화되어 있는 듯한 느낌. 탕약 보세요. 탕약 보면 이 안에 지금 도라지가 들어갔는지 밤이 들어갔는지 뭐가 살모사가 녹아있는지 뭐 어떻게 알아. 다 물인데 시커먼 물인데.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수기운은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임수하고 개수가 차이가 있는데 임수는 안으로 모이는 응집력이고 개수는 바깥으로 발산하는 능력이라 그래서 개수는 춘천분지라 그래가지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물방울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임수가 좀 묵직하게 모이는 감이 있다면 개수는 막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는 약간 자유로운 어떤 그런 좀 가볍고 소프트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안으로 모이는 응집력이 강하다.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아직 정수, 선별되지 않은 섞인 물이다. 근데 그 섞인 물이라는 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임수가 그 뭐 강물을 떠온 거라면 개수는 이거를 정수기 필터로 걸러가지고 딱 용도에 맞게 해서 분류를 해놓은 게 개수적 특성이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수는 모든 사람한테 야, 다 모여라는 느낌이라면 개수는 야, 넌 모이고 넌 좀 모이지 마.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 용도에 맞게끔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명리학 고전에서 십천간론에서 특히 여자 사주에서 가장 차별받는 캐릭터가 이거 명예회복을 좀 시켜줘야 돼. 가장 차별받는 캐릭터가 임수예요. 임수 여자. 가장 차별받는 여자가 임수라고? 그럼 옛날에는 그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궁중에서 많이 쓰였는데 궁중에 명리가들이 있죠. 시험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 주로 하는 일이 왕자가 태어나면 며칠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는가. 또 무슨 일 하죠? 저기 뭐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 뽑을 때도 사주 보죠. 그걸로 신원 검사하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왕의 신부를 드릴 때. 거기서 임수 여자는데 이게 다 커트를 시켜. 임수 여자. 왜 임수 여자를 커트시키죠? 왜 그러냐면 여자가 임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왕을 동화시켜서 녹여내버려.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왕을 움직여버릴 수 있다. 게다가 이게 또 정신과 지혜의 상징이야. 이게 뭐야? 뭐 겉은 뭐 어리고 예쁜 모습인데 그 안에 뭐 한길 뭐죠? 뭐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가 그게 임수보고 한 얘기거든. 임수보고. 내 안에 뭐가 깊이를 알 수 없는 뭔가를 다 녹여낸 듯한 어떤 정신세계가 들어있어서 왕이 이용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임수를 또 애정사의 기운으로 또 보다 보니까 임수 여자는 애정사가 투냉이 방정치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요즘 우리 현대 사회가 지금 되게 많이 발전했어요. 그렇죠? 요즘에 그 넷플릭스라는 게 생겨가지고 전 세계의 방송 드라마를 다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40년, 50년 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제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영화를 한번 봤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섬나라들은 그 발전된 도시하고 그 섬 지역하고의 문화 격차가 거의 넘사벽으로 나요. 여기는 쉽게 말해서 어떤 동떨어진 외곽 지역의 섬 지역은 거의 뭐 100년 전 의식 수준을 가진 남자들은 되게 마초적이고 여자들을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그 시골 풍습에는 그 납치 결혼이나 간간 결혼
납치 결혼이라는 게 있대. 그게 저 미개한 국가에서 많죠. 납치 결혼. 여자를 보쌈해가지고 납치를 한 다음에 일단 강간을 해. 그럼 내 거야. 먼저 건드리는 애가 용감한 남자가 이기는 거죠. 한마디로 뭐 웃기는 사회죠. 힘센 놈이죠. 뭐 여자의 의사 따윈 필요 없어. 그리고 특히 그 강간 결혼을 해도 되는 게 대표적으로 과부. 남편 없는 과부는 밤에 남자들이 그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그 여자랑 한번 자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남자 소유야. 뭐 여자의 의사 따윈 필요 없어. 그 인도네시아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 중에 보면은 남편 나이가 40살이나 많은 남편이 죽었어. 젊은 여자인데 그것도 납치 결혼이죠. 나이가 40이나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갔다는 것 자체가. 남편이 죽었어. 그랬더니 동네 인근 지역에 있는 남자 7명이 그 집에 밤중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물건을 모두 뺏고 너 남편 없지? 이제부터 넌 내 거야 하고는 동네 남자 7명이 강간을 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에요. 근데 그 영화 속의 여주인공은 이제 나는 옛날의 관습과 구습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그냥 순종. 옛날에는 그러니까 마치 말 기르듯이 야생마 한번 딱 타고 나면 이제 이 말은 인간에게 충성하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하고 여자 똑같이 봤어. 그래서 여자를 한번 겁탈하고 나면 이 여자는 내 거야. 뭐 이런 식의 여자도 그냥 아유 내 팔자야 이러면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구약성서에도 보면은 이웃마을 침범해서 여자들 다 훔쳐와서 부인으로 삼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전리품이야. 옆마을에 가서 여자를 훔쳐와서 부인을 삼았다. 뭐 이런 것들이 뭐 하여튼 그 인도네시아 영화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를 어떤 도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나보다 똑똑한 여자. 나보다 잘난 여자. 쉽게 말해서 이게 되게 덜 떨어진 자존감의 상징이죠. 자존심이 높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죠. 엄청난 시기 질투를 누리죠.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자가 자기보다 잘난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10천간 캐릭터 중에서 가장 똑똑한 캐릭터를 꼽으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다 개성적 특성이 있다고 보는데 옛날 사람들은 10천간 캐릭터에서 임수를 되게 똑똑함의 정신의 상징으로 봤어요. 지혜의 상징을, 지혜의 강물, 세상 모든 것이 모인 지혜의 상징이다. 이게 노년의 기운이고 어르신의 기운이니까 여자가 임수일간이면은 그 어르신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남자를 이겨먹는다, 음탕하다, 뭐 정이 많으니까 음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어르신이 들어있으니까 뭐 남자를 뭐 이겨먹는다 해서 옛날 궁중에서 임수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면 뭐 남 좋은 여비에서 벗어나자 해가지고 뭐 임수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옛날에 영리 공부하다가 옛날 책으로 임수론 공부하다가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시대 얘기냐. 근데 그 책 써진 지가 한 20년인가 30년밖에 안 된 책인데 그 당시만 해도 임수는 상관 쓰면 절대 안 된다. 푸맹이 방정치 못하여 온갖 음탕한 짓을 잘한다. 그러니까 임수는 을목을 쓰면 안 되고 간목 식신만 써야 된다. 왜? 아이 키우는 기운이니까 착실하게. 임수가 병화를 보면 안 된다. 재물을 가지면 잘난 체를 한다. 뭐 이런 식이고 뭐 임수는 기토로 다스리면 안 된다. 기토탁임이라서 남자를 이겨먹는다. 왜? 기토가 힘이 세 보여? 임수가 힘이 세 보여? 임수가 힘이 세 보이잖아. 야, 기토로 막겠냐고. 야, 평야가 어떻게 물을 막냐. 낮은 언덕이 어떻게 물을 막냐. 야, 그러니까 기토는 안 돼. 임수 여자는 무토로 막아야 돼. 이따만한 산으로 그냥 콱 찍어 눌러가지고 남자가 하란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여자 사주에서 기토탁임 안 좋다라는 얘기가 이거 남존여비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거 웃기는 짬뽕이야, 그거 진짜. 기토는 임수를 정신적으로 다스리는 거고 무토는 임수를 물리적으로 다스리는 거야. 어떤 영역과 틀을 만들어서 이 규칙을 지켜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기토는 정신적으로 동화시키는 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토탁임. 커피 믹스. 커피 믹스가 물을 뭐 통제하고 제압해? 하지만 물의 성분을 바꿔버리잖아. 커피물로 또는 찬물로, 뭐 레몬주스 물로, 뭐 맛있는 뭐 오트밀로, 뭐 이런 식으로 물의 성분을 바꾸지만 물이 마음대로 퍼져나가거나 물의 모양과 형태는 간섭하지 않잖아. 그러면 기토 남자는 어떤 남자야? 나한테 감동 주는 남자지. 무토 남자는 어떤 남자야? 나한테 영역과 틀을 만들어주는 남자지. 옛날 힘의 논리에서는 무토가 유리할지 몰라도 요즘엔 정신적으로 감화시키는 남자가 더 훌륭한 남자 아닌가? 그러니까 무토나 기토나 다 장점이 있는 거지. 임수가 기토 보면은 말을 안 들어 처먹기 때문에 기토는 안 되고 무토를 들이대야 된다라는 말은 엄청나게 야만적인 거의 인도네시아 시골 수준의 얘기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인도네시아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요즘에도 일어나는 일이라 그 넷플릭스의 인도네시아 감독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직도 이런 풍습이 남아있다.
요즘 넷플릭스에 보면 그런 얘기들 많죠. 아랍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그 문제의식을 가진 시사적 어떤 영화들의 내용을 보면 명예살인하는 내용들 나와요. 인도 지역이나 아랍 지역 같은 경우는 명예살인이라는 거 있어. 가족들이 품행이 단정치 못한 여자를 죽이는 거야. 마치 특히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신분이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어. 여자가 좀 높은 신분이 있는데 낮은 신분의 남자랑 사랑의 도피를 했거나 결혼을 하거나 같이 살거나 밤에 잤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너는 우리 가문을 더럽혔어 해서 형제, 오빠, 아버지가 죽이는 거죠. 막 때려 죽이거나 총으로 쏴 죽이거나. 근데 그거를 처벌을 안 해. 아, 원래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이런 내용들. 인도 영화에 보면은 그런 명예살인을 비판하는 내용들. 인도네시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식으로 여자를 막 동물 취급하면서 강간 결혼을 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뭐 그런 영화들도 이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명리학도 이게 옛날 사고방식으로 보게 되면 그 남자가 여자를 재성으로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루어야 될 존재, 내 소유물로 본다라는 말이죠. 여자가 남자를 관성으로 보는 입장이 뭐예요? 배우자를 관성으로 보는. 내 주군이란 뜻이야, 관성이란 뜻은. 나 책임지고 먹여주는 존재이자 내 주군이라는 뜻이에요. 관성이 많다는 건 뭐 주군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자 사주의 관성은 남자다라는 게 아니라 여자 사주의 관성은 어떤 주군의식이 있고 어떤 규칙과 공동체에 혼합할 수 있는데 그게 육친화될 때는 주로 남자로 나타난다 같은데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관성은 직장으로 쓰고 배우자는 비견으로 쓸 수도 있어. 그럼 동등한 존재라고. 배우자를 비견으로 된 존재로 보면 비슷한 존재야. 그래서 옛날 사주에 보면 가녀지동이 결혼복이 없다, 뭐 결혼운이 나쁘다, 남편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배우자 자리에 비견겁제가 들어있으면 나랑 동등한 존재가 있다는 뜻이에요. 안방 자리에. 남자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나랑 동등한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배우자 복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야 어떻게 네 부인은 네 소유물이 아니라 네랑 동급이라고? 아이고 너는 부인 복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여자 사주에서 일지가 가녀지동이면은 너의 주군이 없고 너랑 비슷한 동일한 어떤 그 음양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동등 존재가 네 남편이라고 넌 남편 복이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관념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관념의 차이라고. 임수 얘기하다가 제가 남존여비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 이게 그래서 옛날 책의 임수론에서 되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요즘식으로 치면 싹 다 거르세요. 임수는 어떤 정신적 상징이자 어떤 큰 강물로 통합을 이루고 어떤 모든 오행을 갖다가 하나로 부을러 모아서 숭룡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느낌, 진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느낌,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이고 통합하는데 그것이 물리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일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금이 임수를 가지고 있으면 신금의 날카로움과 예리함과 분별함, 이 날카롭고 예리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나는 나 너는 너, 경계는 여기 이런 거를 구분을 하는데 임수를 가지고 있으면 아휴 그래도 함께 모이자. 그래 함께 모이자라고 해가지고 순화가 된단 말이죠. 순화가 된다. 임수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해요. 모여드는 물, 끌어안는 힘, 감싸 안아서 품는 힘 이런 거 있잖아요. 모여드는 물, 끌어안는 힘, 감싸 안아서 품는 힘.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다는 그 끌어안는 힘이 워낙에 좋으셔가지고 사람들이 바다에다가 온갖 쓰레기를 다 버렸는데 그 쓰레기마저도 우리 바다는 다 품에 안고 내가 100년이 걸리든 200년이 걸리든 300년이 걸리든 내가 다 분해를 해서 다 그냥 바다로 하나로 만들어주마 뭐 이런 느낌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자, 교감, 동화 그래서 녹아서 섞이다. 무토나 기토는 해당 모습을 갖추고 서로 공존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 동화된다는 것은 교감한다는 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섞이다 같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옆에다가 좀 참고를 해놨습니다. 이 토는 자신의 규칙으로 오행을 조종하고 수는 서로를 동화시켜서 관계를 조종한다 라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드러운 리더십, 임수는 부드러운 중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큰 물이다. 다 동화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목을 보면은 임수라는 글자가 목기운, 천간에서 뭐 간목이나 을목이 되겠죠. 천간에서 목기운을 보거나 뭐 지지에서 목기운 보면 목을 보면 흘러가야 할 방향성을 찾는다. 나 저거 밀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수생목 할 자리가 생겼네. 내가 할 일이 생겼네. 같은 거예요.